자, 어린이 생태학 1권 민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103쪽에 그 때가 지나면서 뭔가 생태계에서 안정된 집단을 이룩하는 변화 과정이 천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물체가 생겨서 이제 안정되게 가는 건데 어떻게 생물체가 갑자기 생기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화산 폭발이나 그런 거가 일어났을 때, 뭔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박테리아나 그런 것들이 약간 모여가지고 생물체를 만들어서 점점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서 지금 민준이가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그 용어가 하나 나오지. 무슨 용어가 나와? 천이, 천이, 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이. 그 천이 뜻이 뭐라고? 시간이, 어, 생태계에서 안정된 집단을 이룩하기 위한 생물 집단의 변화 과정. 그래서 생물 집단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5쪽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04쪽부터 보겠습니다. 104쪽에. 자, 거기 보면 사람이 숲의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렸어. 그럼 원래는 그 나무들로 숲이 안정된 상태였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그 나무를 싹 베어버리면 그러면 그 나무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종이 들어와서 뭐 한다는 거야? 음, 환경을 뭔가, 변화시킨다는 거야. 네. 어? 자, 그러면서 그 새로운 종의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종이 또 퍼진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혹시 음, 뭐라는 거야? 현이, 천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쉽게 사라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은 번성하여서 발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발달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어, 식물, 식물들이 들어와 살아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온다고? 동물들, 동물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뭐라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천이가 일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동물의 천이도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네. 저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동물만 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민준이가 살던 지역인 어디야? 지금 반석동인가? 네. 그것도 민준이 지금 거기 얼마나 살았어? 저 한 7년? 7년 살았단 말이야. 그럼 원래 그 반석동이라는 곳이 원래 있던 동네가 아니, 그 아파트가 많이 있던 동네가 아니었잖아.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을 거 아니야. 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가게들도 보면은 어떤 음, 가게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뭐 한다는 거야? 바뀐, 바뀐다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천이, 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그 천이의 과정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음,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곳에 이사 갔거든? 네. 선생님 지금 새로운 곳에 이사 왔는데 제일 많은 곳이 부동산이야. 어, 왜 부동산이 제일 많을까? 고민 좀, 아파트가 많아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 그 음, 거래하고 뭐 이런 게 활발하다는 얘기야. 음,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생기더라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근데 이제 어느 어, 정도 이게 아파트가 다 이사가 되고 차면은 여러 개 있던 부동산들 중에 한두 개만 남고 나머지 네. 부동산은 사라져. 어, 그 매매나 그 전세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음, 그리고 처음에는
김밥집이나 이런 집들만 그런 게 많이 생긴대. 간단한 왜요? 분식집 같은 것만. 그러다가 인구들이 좀 이제 뭐 되면 늘어나면,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비싼 제대로 된 식당들이 나중에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선생님도 사실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변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지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음. 자, 그 다음에 107쪽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극상, 극상이란 말이야. 극상. 극상은 뭐래? 가장 성숙해진 생태계. 자, 가장 성숙해진 생태계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생물종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생물종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던 그런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극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 지금 아마 지금 민준이가 사는 그 반석 같은 경우가 선생님이 네.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지금 극상인 상태가 됐을 거야, 아마도. 어, 가게들이 지금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는 네. 마땅한 음식점 같은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그래요? 뭐 이렇게 부모들이 뭐 애들 학원 보내고 막 이런 것들도 좀 불편해. 멀리까지 가야 아,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충분히 들어서지 않은 거야. 아직 뭐 음, 이렇게 스타벅스나 그런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커피숍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야. 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민준이가 사는 동네는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들어와서 웬만한 뭐 네. 병원, 학원, 뭐 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채워졌다. 음, 그러면 그 상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상. 극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환경에 따라 발달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고 아주 복잡한 생태계, 잡다적으로 가득 찬 생태계고 생태계로 안정되어 있는 것들. 음, 그런 그 부분이 사람들이 살기에 무난하고 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거지. 아,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반면에 경작지나 골프장 같은 곳은 어떤 문제가 있대? 매우 불안한 생태계. 왜 매우 단순, 불안한 거야? 어, 너무 단순해가, 근데 왜 경작지나 골프장은 단순할까? 그 생물의 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왜 경작지나 골프장은 생물 용료가 별로 없냐고. 음, 자, 경작지는 뭐야? 뭘 보고 경작지라고 그래, 민준아? 땅을, 가른 거?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거잖아. 네. 벼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뭐 채소를 기르거나 그럼 거기는 뭐만 자라는 거야? 식물? 농작물만 있는 거잖아. 그것도 단일한 벼면 벼, 어, 뭐 배추면 배추. 다른 건 다 뭐 해버려? 없애볼, 뽑아버리고 없애버리잖아. 어? 네. 또 골프장은 잔디밭? 잔디만 심어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잔디만 있는 곳, 벼만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생물들도 많다는 거 적다는 거야. 적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종이 다양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민준이 그 있는 그 뭐 뒷산 이런 데는 보란 얘기지. 거기에 보면은 음, 큰 나무도 있고 작은 작은 놈. 나무도 있고 밑에 뭐 풀도 있고 어? 뭐 덤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사는 여러 가지 그 곤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새니 동물들이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상태가 이제 음, 극상인데 요 단순한 그런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108쪽은요. 음. 108쪽에 보면 단순한 생태계가 음, 그 5종 정도로 이루어진 생태계에서 그 4종 정도가 해 입으면 음, 크게 파괴된다. 근데 그게 왜? 오, 뭔가 종류가 적은데, 음, 음,
약간 조금이라도 뭔가 해를 입으면은 그 약간 위에 다른 동물들도 다 해를 같이 입게 되는. 우리가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네 종이 해를 입었어. 네, 그 경우에는 여섯 종이 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네 종과 여섯 종 중에 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크게 A가 더 크게 충격을 크게 해를 입은 거야? B가 더 크게 충격을 입고 해를 입은 거야? 비, B가 더 크게 해를 입은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A가 더 문제라는 거야. 왜? 전체 값이 뭐기 때문에 5기 얼, 때문에 그중에 네 오, 종이면 우리가 퍼센티지로 네, 따지면 100분위로 따지면 80%가 파괴된 거야. 아, 근데 여기는 20종 중에 6종이면 30%가 파괴된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A가 80% 파괴된 것이 더 뭐해? 커요. 더 심각한, 더 큰 피해를 입은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생물종이 다양해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음, 이건 생태계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이야? 대기업, 대기업 중심이야. 삼성, 현대, 이렇게 SK 있고 몇몇 큰 기업들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런 삼성이나 이런 SK나 이런 기업이 위기를 맞으면 대한민국 음, 경제 자체가 휘청거린다는 얘기. 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대기업이 네다섯 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수만 개가 네, 나눠 갖고 있으면 그 중소기업 수만 개들 중에서 뭐 1, 200개가 뭐해도 망해도 망해도 나머지 것이 튼튼하면 별 큰 문제가 없다.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준이가 나중에 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민준이가 막 음, 몰빵, 어? 몇 군데 난 여기다 난 내 재산을 다 건다. 라고 네, 했을 때 그것들이 잘 되면 대박을 치지만 하지만 상당히 뭐하는 거야? 위험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 아, 그거가 망해버리면 민준이가 완전히 폭망하는 거잖아. 네. 근데 반면 민준이가 그걸 뭐야 분산 투자라고 그러는데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 나눠놓으면 한 개 망해도 그래, 한 개 괜찮아. 망해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게 분산 투자나 이것들이 안정적이라는 거야. 음, 그럼 꼭 분산 투자가 좋을까? 뭔가, 수익, 한 응. 기업이 성공해도 아, 뭔가 나눠서 해서 뭔가 그 투자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아, 약간 한 그렇지. 개만 투자했을 때보다 좀 적게 벌 것. 그렇지. 대박은 못 거두는 거지. 음, 큰 재미를 못 보는 거지, 쉽게 말해서.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게다가 하나에만 투자하면 하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10개를 나눠 투자하면 10개 다 신경 쓰. 10개를 다 신경 써도 되잖아. 그런 점에서 그 부담이 더 큰 거잖아. 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어떠한 것들도 중요시 여길 거냐. 안정적인 걸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난 대박을 더 중요시 여길 거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음,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생태계의 어떤 그런 원리가 바로 민준이의 삶에도 적용될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민준이는 아, 어떤 스타일이야? 몰빵 스타일이야? 분산 스타일이야? 안정주의 스타일이야? 뭔가, 음, 약간 분산인데 음, 막 10개까지 그렇게 넓게 버리지는 않고 한 두세 개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자기 어떤 그런 선호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지만이 현명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한 생태계는 네. 가만히 고용주로 있는 게 아니라 겪는다? 뭔가, 천이. 천이, 천이를 겪고 그 천이의 끝은 뭐다? 극상. 극상. 그러면 극상이면 극상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상 상태가 안정된 상태이지만 하지만 그 부분이 뭐 사람들이 열대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기후가 바뀌어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도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리고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또 다시 뭐해? 처음부터 바뀐, 시작하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천이와 극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끝. 네. 어. 자, 민준이 이 책 어땠어? 읽으면서? 어, 살짝 너무 그 지식들만 나와서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아유, 지루하긴 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상당히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아, 읽으면서 아, 네, 세상을 이해하는 눈, 세상을 음,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어? 네, 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 책은 이제 이른바 생태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선생님이 조금 아까 이제 이거를 네, 경제적으로도 풀어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풀어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생태학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자연에 관한 거, 생물에 관한 음,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이게 생물에 관한 거에 머물지 아니야. 음,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생태학적 시각으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음, 민준이네 반도 생태가 있는 거야. 아, 또 민준이네 가족도 가족 생태계가 있는 거야. 네, 아까 민준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도 지역 사회 생태계가 있는 거야. 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출판 시장이다 그러면 출판 생태계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생태계를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너가 그 생태학적 어떤 그런 지식을 갖게 된다면 생태학적 네, 관점을 갖게 된다면 그걸 훨씬 더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책 앞에서부터 살펴볼 텐데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뒷부분을 하나도 못 보니까 이번엔 거꾸로 우리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 음, 뒤부터 한번 와볼까? 어떻게 생각해? 앞부터가 뒤부터가 아니면 민준이가 혹시 뭐 이 책 읽으면서 이해하기 제일 어려웠던 부분 있으면 그 부분부터 봐. 그 부분부터 봐. 음, 그냥 앞에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앞에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네, 보겠습니다. 11쪽 제목이 뭐야? 어린이 생태학. 11쪽. 아, 11쪽이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알아? 네. 어, 어떻게 알아 그 책을? 아, 그 엄청 두꺼운 책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민준이가 아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볼 수 있을 텐데 요 책이 바로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아주 네. 짧게 뭐 하는 거야? 요약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음, 이 네. 우주 속에서 그중에서 우리는 은하계에서도 어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에서도 아, 태양, 우리는 어디? 지구. 지구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13쪽에 은하 우주에는 뭐라고 돼 있어? 태양과 같은 항성이 2천억 개쯤 있다. 그 태양계가 쉽게 말하면 2천억 개가 있는 거야. 아, 우리는 태양계만으로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 우주라는 거야. 은하 우주. 그런데 이런 은하 우주가 다시 몇 개? 200억 개, 아니, 이 은하우주가 은하 우주는 다시 어디에 속해? 대우주. 대우주에 대우주. 대우주 안에 은하우주 같은 소우주가 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큰, 근데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바로 지구라는 부분들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걸리는 별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빛은 네, 가, 수억 년 전에 출발한, 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빛이, 그 빛을 내버렸던 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 왜? 죽을 수억 수, 년 전에 보낸 빛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런 음,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주는 네, 뭐하다? 우주는 크다, 넓다. 어? 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만 해도 우리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어? 음, 우주에서 여기라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크기는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보다도 작다는 거야. 지구가. 네, 근데 지구에서 민준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지구에서도 음, 우리가 먼지보다 작은 거지. 사실 방 안에 먼지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17쪽에 우주는 어떻게 지구는 근데 어떻게 생겨나? 지구의 나이를 알아보면 두 가지 나왔어. 첫 번째 그 화석이나 지층이 쌓인 순서를 살펴보는 법. 지금 화석이나 지층에 쌓인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암석 표면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46억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단지 지구의 나이만 46억 년이 아니라 여러 태양계의, 별도? 태양계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 건가라는 부분,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냐? 18조. 자, 제일 처음에 그 뭐가 있었다? 미느님과 아, 우주구름, 우주구름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수소를 비롯한 여러 물질. 수소로부터 여러 물질에서 지구의 탄생 과정과 관련되어서 처음 시작을 수소로 보게 돼, 수소. 음, 어. 자, 그러다가 19쪽에 먼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네, 먼지 덩어리가 점점 커짐을 커지면서 뭐가 되었고, 뭐가 증가, 중력이 증가되니까 그 압축되었다. 압축되고 압축되다 보니까 열이나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한 상태 속에서 바로 뭐가 생겨났다? 지구.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자들이 추론해 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9쪽에 보니까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원자는 지구 중심부에 모여 없고 칼슘, 알루미늄, 황, 인 따위는 지구 표면을 만들어 안 들었고 그다음에 탄소수, 한소 질소는 대기가 되었다. 대기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것들은 다 수소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중력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열이 생겨나고 빛이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쪽에 그러면서 지구의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는 30억 년 전. 30억 년 전, 바로 그 전에 이제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뭐가 생겨난 거야? 음, 물, 물. 물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30억 년 정도의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70 몇 년에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닐 암스트롱이 아, 달에 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왔는데 그 발자국은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왜? 그 달에는 공기랑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공기하고 물이 없는데 왜? 그럼 이제 막 바람 같은 것도 안 불고 비도 그렇지. 안 내리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발자국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에 왜 공기가 없어? 네? 발에 왜 공기가 없어? 음, 발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가지고. 약 6분의 1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대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아, 지금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는 이유는 중력이 이 대기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21세기 보면 이 달은 우리가 만유인력, 중력이 지구가 뭐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구 혼자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서로 간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지구와 달 사이에도 바로 그러한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달의 힘이 지구에 미친 영향 뭐가 있대? 21조. 새, 새끼를 베려고 동물의 암수가 짝을 짓는 거? 또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게 아, 사람의 신체나 정신 리듬. 또 밀물과 썰물. 우리가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달의 만유력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이 썰물과 밀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보면 달의 기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달 보고 막 기도하고 막 달의 기운을 받는다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아, 다 미신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이 책에 따르면 그것들이 나름대로 뭐라는 거야, 다? 맞는 거. 맞는 과학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달 얘기 나왔고, 그다음 23쪽에 제목이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네. 23쪽에.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음. 내가 움직이는 것은 돌멩이가 굴러가거나 낙엽이 굴러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의 몸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밥도 먹고 반찬도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음식과 몸에서 나온 배설물은 아주 다른 물질이지요. 내가 먹은 음식물은 잠재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활동에 곧바로 이용되지 못합니다. 음식물은 소화작용을 거치면서 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간단한 유기물 형태로 바뀌어 피 속에 들어갑니다. 분해된 양분 자체가 우리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양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일은 몸의 세포가 합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밥과 반찬을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에너지.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뭘 통해서 어떻게 핏줄? 핏속. 소화작용을 거쳐서 잘게 나누고 네. 그다음에 그걸 유기물 형태로 바뀌어서 피 속에 들어가고 그럼 다시 네. 그게 어디에서 다시 몸의 세포 에너지, 그걸 뭘로 아, 바꾼다는 거야? 에너지로. 에너지로 바꾸어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니? 네, 25쪽에 보니까 세포는 피를 타고 들어온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세포호흡을 하고 남은 찌꺼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허파를 나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숨 바깥으로 내뱉는 거지. 네, 물은 신장에서 오줌이 되어 밖으로 심장에, 그다음에 찌꺼기는 뭐 똥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우리 몸 안에 물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뭘로 바뀌어서 어, 에너지로 오줌이, 에너지, 에너지로 바뀌어서 지금 민준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뭐 몸의 열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26쪽에 보니까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무생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이루는 물질들은 무생물과 똑같습니다. 똑바로 얘기해. 무생물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무생물과 똑같다는 게 뭔 말이야? 음, 뭔가, 어, 우리는 약간 움직이니까 생물인데 그 안에 있는 뭔가 세포나 이런 것들은 약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진 못하니까 무생물. 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생물과 무생물의 가장 큰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까 생물은 외부에서 물질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야. 음, 나머지는 내보내는 거고. 어? 네. 그런데 우리의 몸이나 이런 것들 그 자체는 무생물과 뭐하다? 다른, 같다. 같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성장하고 이거는 달라. 아, 자체는 같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중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거기 한번 읽어볼까?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즉 원소를 이야기해보면 생물과 무생물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들이 서로 붙으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원소들이 쪼개지면서 무생물의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누구나 죽잖아. 네. 죽으면 이 우리들의 몸이 다 뭘? 분해된, 분해되어서 다시 뭐 양분이 되고 흙이 되잖아.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이나 무생물이나 뭐 다 같다? 같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원소로 되어 있다는 점은 같다는 거야. 네. 다만 우리가 생물인 상태 속에서 다른 거는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음, 우리가 죽으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안,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 27쪽, 26쪽에 밑에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생물종의 변화는 원소가 붙은 모양이 바뀜에 따라 일어납니다. 지구에 있는 원소는 결합 모양만 달라졌지 줄곧 되풀이하여 쓰여온 셈이지요. 오늘날의 생물학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태학의 어떤 그런 입장이 난 거야. 그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닮아 있는 거야. 음, 왜? 어, 왜 이게 윤회하고 닮아 있다고 그럴까, 선생님이? 음, 윤회가 뭐야, 민준아? 윤회요? 응, 윤회사상. 어, 음, 자, 그, 민준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 천국이나 지옥 가거나 이런다고 그러잖아. 그 영혼들이 가는 영생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하늘나라 간다 생각하잖아. 네, 불교에서는, 환생. 어? 그 환생한다는 거야. 근데 그 환생하는데 민준이가 꼭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야? 아, 아니요. 아니라 우리가 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뭐, 다른 동물이나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동물로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식물, 식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어, 돌이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음, 근데 어떻게 돌이 되고 흙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바로 요 부분이지. 우리의 몸이 흩어져서 네,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흙이 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이해가? 네, 그래서 생태학이나 윤회상이나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거 설명했었지. 레고. 아, 레고가 있는데 그 레고 가지고 민준이가 자동차를 만들었어. 네, 자동차잖아. 근데 네, 실증 나갖고 그 레고를 다 부셨어. 네, 자동차를 빼 부셨어. 그럼 다시 뭐야? 다른 거 만들, 다시 레고잖아. 다시 레고. 네, 근데 그 레고 가지고 다시 너가 자동차를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안 만들고 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음, 그때 자동차와 배는 달라 같아? 달라요. 달라. 하지만 레고라는 건, 자동차와 배는 같이 사실은. 이해가? 네, 다르다는 거는 자동차와 배라는 현재의 상태가 달라. 네, 같다는 거는 자동차와 배 모두가 다 원래의 상태, 레고라는 음, 상태는 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돌이냐 민준이는 다 달라? 달라요. 달라. 돌과 민준이 달라. 하지만 돌이나 민준이나 뭐라는 점은 같은 원소를, 같은 운소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생태학에서. 어, 응?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생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지만 그 바탕은 무생물과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생태학적 어떤 생각들. 그래서 수소로부터 우리가 다 온 거다. 라는 음,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소가 얼마나 더 뭉쳐졌냐, 뭉쳐지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 것들이 결합 어, 상태가 달라진 거다. 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하겠다는 얘기. 어, 그러면 민준이가 이 얘기를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민준이의 신앙에 따라서 이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셨는데 뭔 뭐 우리가 수소랑 똑같다는 이게 무슨 헛소리냐? 라고 민준이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네, 자, 28쪽에 제목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했는데 처음 생명체가 나타난 것은 30억 년 전. 30억 년이고 그때 이 처음 생명체라는 게 이른막 단세포, 아메바니 뭐 이런 거 집신벌레 이런 단세포들이었을 거야. 네, 그러다가 어류가 나타난 게 5억 년 전. 5억 년 전. 사람이 나타난 것은 200에서 300만 년 전. 세계에서 300만 년 전 정도에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조상이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인류 그 생명의 역사를 1년으로 놓고 보면 네, 지구 45억 년 지구 탄생을 1년으로 놓고 보면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물고기는 11월 말 아까 5억 년 전이 11월 말이고 네. 사람이 나타난 시기는 뭐라는 거야? 12월 31일 밤 11시 45분. 지금 15분밖에 안 산 거야. 1년 중에 15분밖에 안 산 거야. 어, 그러니까 극히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지. 음,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쪽에 보면, 근데 그동안 보면, 여섯 째 줄, 어, 생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30쪽이죠. 30쪽, 생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발달하여 안정된 상태에 있던 많은 생물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멸종하고 다른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발달하여 안정된 상태가 아까 뭐였어? 극상? 극상이 있었는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멸종하고 다른 생물, 다시 이제 천위의 과정을 거쳐서 또 극상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여기 네. 지금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든 게 뭐야? 공룡? 공룡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뭐 백악기, 뭐 쥐라기, 뭐 공룡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공룡 어, 안 해?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 당시 공룡이 주름 잡고 있었어. 지금은 누가 네. 주름 잡고 있어? 사람? 사람이 주름 잡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주름 잡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비추고에 따르면 그동안 역사는 이렇게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멸종하고 다른 생물로 바뀌었다라면 음,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도 영원불멸이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라는 음, 종도 결국은 사라질 바뀌,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어떨 것 같아, 음, 민준이는? 뭔가, 약간, 나중에는 좀 더 뭔가 발달된
그런 게 음, 나타나서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 어쨌든, 근데 이제 민준이 살아 생전에는 아닐 거란 얘기지. 네, 인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00만 년 전에 우리가 사는 건 단지 10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네. 뭐, 이게 만 분의 1, 뭐 2만 분의 1인데, 얼마나 짧은 시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31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시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신생대의 홀로새? 신생대 홀로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우수종으로 해서 인간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생대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 인류세다. 음, 인류세란 말 들어봤어? 아니요. 인간들이 너무 지구에 그 큰 변화를 주어서, 어? 음, 앞으로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 연구하다 보면, 막 플라스틱, 어? 음, 이 있는 어떤 그러한 지질이 막 발견될 거다. 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닭뼈. 닭뼈가 엄청나게 많은 거가 발견되는 걸 보고서 되게 이상하게 음, 생각할 거란 얘기야. 나중에 후세가. 지금 이 시대 연구하면. 근데 왜 그렇게 닭뼈가 많이 발견돼? 치킨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서 어쩌면 지구상에 지금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게 닭일지도 모르지. 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음, 너도 닭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유준아. 네. 아니야? 많이 먹어요. 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쪽 뭐가 나와? 생태계. 그럼 무엇이? 네. 지질, 지질 시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연대표. 이게 좀 보이나? 너무 작나? 살짝 작아요. 작아?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전생이온하고 은생이온 나뉘고, 다시 이제, 여기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 어, 현생이온. 네. 현생이온 중에서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가 있고, 신생대가 있고, 다시 이제 음, 고생대에는 뭐 캄브리아기, 뭐 오르도스기, 실루아스기, devon기, 석탄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중생대에 제일 우리가 유명한 게 쥐라기, 공룡, 어, 뭐 백악기에는 이제 속시물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 신생대 제3기가 있고 제4기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신생대 제4기 현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살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지질련 대표라고 해서 이제 어, 지지를 중심으로 땅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계의 네. 역사적 출발이 있었는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자, 나중에 이제 우리 민준이가 저 표를 열심히 아마 외울 거야. 학교에서 시험 보려고. 어,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33쪽에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자, 생태계란 한마디로 뭐? 어, 생태계, 생태계는 음, 생태계가 뭐래? 생태계, 33쪽이요? 33쪽에. 아, 생물과 환경이 좋아진 집단. 그치. 생물과 환경이 조화된 집단을 보고 생태계라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 생물이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음, 하지만 생물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이 환경을 뭐 하기도 해? 바꾸기도 한. 바꾸기도 한다.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물과 환경은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생물은 다시 세 가지 나뉘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브레드 나뉘어. 생산자가 뭐야? 생산자가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식물. 식물이지, 식물.
식물들이 네, 이른바 어,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을 네. 해갖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소비자는 동물. 동물들 그 유기물 얻어먹는 거 민준이지 민준이. 소비자. 네, 그 소비자가 다시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쪽 있지. 네. 구매자는 균류. 균류. 그래서 우리 아까 생산자가 됐던 소비자가 됐던 이걸 다시 뭘로? 다시 무기물로 보내요. 자연으로도요. 무생물로 다시 뭐해? 바꾸어 주는 게 바로 요 분해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거지. 균, 곰팡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6쪽, 37쪽에 민지 대장균 알고 있었어? 네? 대장균. 대장균. 들어보긴 했어요. 대장균 하면 어떤 이미지야? 약간 안 좋은 이미지? 왜? 뭔가 균이라서. 균이라서. 그 대장균 얘기 맨날 나오는 게 여름철에 대장균 얘기 엄청 나와. 뉴스 식중독? 같은 식중독. 네. 그래갖고 맨날 무슨 뭐 행주에서 무슨 뭐 대장균이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됐다는 저기 검출됐다는 둥 그래서 무슨 정지 영업 정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둥 대장균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이 부분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음, 30초 읽으면서 왜? 대장균이 약간 적당하게 있으면 응. 비타민도 만들어줘. 소화작용을 도와주고 여름에 비타민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네. 점에서 대장균을 싹 없애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대장균이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적당한 수 어떤 그런 대장균은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깨끗한 네.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소독도 열심히 하고 막 손도 열심히 씻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음, 그 사람 어때? 건강해서 오래 살아? 아니면 잘 못 살아? 잘 못 살아. 왜? 그렇게 위생에 신경 쓰고 깨끗하게 사는데 왜 못 살아? 약간 어, 그 균이 어, 적당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가. 왜 균이 적당하게 필요해? 뭔가 도와줘서. 그렇지. 그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면역 체계가 없어진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가 균을 갖고 있어야 면역 체계 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생기는데 너무 네.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공격에도 뭐 한다는 거야? 무너진.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오래 못 쓴다는 거지. 그래서 어, 요즘 아이들이 옛날 뭐 흙놀이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잖아. 옛날 애들이 막 그랬거든. 네. 근데 그거 다 찌찌 더럽다고 흙 갖고 못 네. 놀게 한다는 얘기야. 지저분해진다고.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런 면역력이 안 생겨가지고 오히려 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일이 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흙 갖고 노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 또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내 안 혼내? 안 웃네. 안 혼내. 칭찬해 준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 어, 선생님들이 혼내거나 뭐 다른 집 애들이 뭐 이렇게 욕하거나 그러면 아주 막 난리가 나. 우리 집 음, 귀한 미주인데 이 애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애중지켰는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욕을 하냐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애지중지 칭찬만 해주면서 잘 키웠어. 잘 키운 걸까? 아니요. 왜? 뭔가 적당히 아, 약간, 뭔가 혼나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왜 혼나면서 교육을 받았냐? 뭔가 착하게 말로만 하면 잘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잘 안 들어서.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이야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 애가 늘 착하다는 얘기만 듣고 칭찬을 받고 하는 애면 쉽게 말해 아까 설명으로 면역이 안 생기는 거야. 아, 혼나보질 않은 거야. 네. 유리 멘탈인 거야.
아, 나중에 살다 보면, 자기가 네, 혼나는 일, 뭐 안 좋은 일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야. 음, 많이 혼났던 사람들은 네, 혼나도 그냥 그걸 뭐, 아이씨, 뭐 재수없네. 운 나쁘네. 그냥 이러고 뭐 한다는 거야? 넘어간, 넘어가고 만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 혼나본 사람이 처음 혼나게 됐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어, 어? 민준이가, 맨날, 막 인기만 있어. 어? 그런데 그렇게 인기만 있던 민준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럼 민준이가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그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없으면 네,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된다는 거지. 음, 근데 어렸을 때 뭐 딱지도 맞아보고, 체해도 보고, 시련도 겪어보고 이랬으면 그런 네, 일에 대해서 뭐 할 거란 얘기야? 뭔가 익숙해져가지고, 해서 담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란 얘기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준이가 어렸을 때 뭘 실패하고, 욕을 먹고, 욕이 안 음, 좋은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잖아. 네, 근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내성을 길러준다는 거야. 음, 생태학적으로 보면. 그럼 네, 어렸을 때는 뭐 실패 많이 하고 막 실험 많이 나고 이래야 돼? 아니요. 왜? 내성이 길러진다며. 근데 또 너무 많이 당하면 좀, 그렇지. 여기도 지금 대장 뉴스가 너무 많으면 탈이 나는 거잖아. 네, 어린 나이에 너무 뭐하면 큰 충격을 받으면 혼나, 그것도 탈이 나는 거지.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준이가 건강하게 큰다는 건 뭐냐. 그 사회가 음, 건강해진다는 건 뭐냐라는 부분에서 네, 적당한 그런 균은 필요하다는 거야. 음,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네, 이겨내는 어떤 그런 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이야기, 생태학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생태학 자체 내에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음, 우리 인간의 삶과 적용시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음, 이해가?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있어. 뭐라고 반론할 수 있을까? 음, 사람하고 네, 사람하고 요 생태하고는 서로 뭐예요?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반론하는 사람이 있겠지. 음, 그럼 과연 사람하고 요 생태학하고 다른가? 음, 같은가? 이것도 민주주의가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어, 했니? 네, 38쪽에 자, 약육강식이 나오거든? 네. 약육강식이 뭐야?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먹힌다. 그렇지. 약육강식 들으면 어때? 느낌, 뉘앙스가. 뭔가 안 좋, 응? 안 좋은가? 그렇지. 안 좋지. 약육강식이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네, 책에서는 약육강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뭔가 음, 법, 자연의 법칙이랑.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다. 음, 어? 그러면서 뭐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을 잡아먹는 들소나 이리 퓨마를 모두 없애달라. 그래서 그래야 음, 사슴이 잘 지낼 거 아니냐. 네, 어? 그런데 네. 뭐라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사슴이 음, 너무 막 다 풀 같은 거 음, 떼먹고 음, 개구리를 줬는데, 아, 이건 다른 얘기. 음, 그래서 생태계가 음. 균형이 깨트려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슴들이? 다 죽었다. 떼죽음 당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사슴을 잡아먹는 애들 없어져서 사슴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생각, 또 너무, 음,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약간 균형이 필요한 것. 균형이 있기 위해서는 이리나 퓨마가 필요하다. 사슴을 잡아먹는 이리나 퓨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네. 이리나 퓨마가 없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음, 그러면
민준이한테 맨날 막 지적질하는 애가 있어. 네, 어? 어때? 민준이한테 맨날 지적질하는 애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지. 민준이 맨날 민준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민준이 뭐 졸아요. 민준이 숙제 안 해왔어요. 하고 맨날 고자질하는 놈 있단 말이야. 얼마나 미워.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어, 그 애가 믿기만 할까? 아니요. 왜? 약간 또 너무 그렇게 말을 안 하면은 계속 졸거나 막 안 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애가 감시하고 고자질 하니까 민준이가 늘 바짝 긴장해서 뭘 제대로 한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애가 사라져 버리면 민준이 삶이 느슨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생태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 네, 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면을 함께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음, 너한테 뭘 자꾸 밉, 밉게 하고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애가 밉게 하고 나쁘게 하는 면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음,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41조 둘째 줄. 먹이 구물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를 따라 옮겨갑니다. 또 각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도 돌고 돕니다. 뭔 말이야, 이게? 먹이, 네? 이게 뭔 말이야? 약간 그 생산자가 또 제일 처음 먹히고 또 응, 계속 먹히면서 응, 계속 그 몸에 구성하고 있던 물질이 점점 더 강한 동물들에게 넘어간, 응. 자, 햇빛이 있어. 네, 햇빛, 식물이 광합성을 해. 네, 그래서 뭘로 바뀐 거야, 햇빛이? 햇빛이, 식물의 영양분으로 바뀔 거 아니야. 녹말로 바뀔 거 아니야. 광합성을 해서. 네, 그럼 네, 그것들이 또 이제 식물의 성장을 이렇게, 식물이 크는데 또 이렇게 쓰이잖아. 네, 그럼 햇빛이 뭐가 된 거냐면 식물이 된 거잖아. 네, 그 에너지로 쓰였고. 근데 음, 그걸 토끼가 와서 뭐 했어? 먹었어요. 식물을 뜯어먹었어. 그럼 그 식물을 뜯어먹어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식물에 있던 게 에너지가 다시 뭘로 돼? 토끼, 토끼의 몸이 되잖아. 네, 토끼가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토끼의 몸이 되기도 하잖아. 근데 그 음, 토끼를 사냥꾼이 잡아서 토끼 고기를 먹었어. 음, 그럼 토끼 고기를 먹으면 그 토끼 고기가 다시 살아나면 뭐가 되는 거야? 몸이, 몸이 되잖아. 그리고 에너지가 되잖아. 네, 그럼 태양에 있던 에너지가 식물을 거쳐서 토끼를 거쳐서 나한테 온 거지. 네, 또 태양에 있던 것들이 식물이라는 물질이 되었다가 토끼라는 물질이 되었다가 나라는 물질이 된 거지. 그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에너지도 옮겨가고 뭐도 옮겨가고 몸, 그러다가 내가 다시 뭐 하면 죽으면 죽음, 치면 뭐 자연으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아까 이건 앞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지. 됐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5쪽. 생태계는 어떻게 질서를 이룰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 에너지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양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뭔 말이야, 이게? 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야 뭔가 쓸모가 있다. 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태양에 있던 에너지가 뭐로 들어왔고 식물, 식물로. 그 식물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뭘로? 토끼, 토끼에 있던 에너지 다시 뭘로? 사람, 사람으로.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지. 근데 그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구에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은 늘 뭐하다는 거야? 똑같, 일정하다는 거야.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태양에 있던 에너지가 100이면 식물로 그대로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식물에 있던 에너지가 100이면 뭐 80이다. 그러면 토끼한테 그대로 80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음, 60으로 가. 그럼 토끼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사람한테 가면 토끼에 있던 에너지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도 일부분만 사람한테 온다는 거야. 네. 소비기를 지금 단기가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쪽 밑에서 일곱째 줄 에너지는 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쓸모없게 된 에너지가 쓸모있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쓸모 있는 에너지에서 쓸모 없는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그 만약에 민준이가 그 에너지를 다 쓸모없는 에너지를 다시 쓸모 있는 에너지로 뭐 할 수 있다라면 바꿀 수, 바꿀 수 있다면 대박 나는 거지. 음, 어? 근데 여태까지 그걸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석유를 넣어서 그걸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자동차가 가잖아. 네, 그때 그 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렇게 쓸 것이냐.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해 버리면, 에너지를 써버리면 그 에너지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민주주의가 그 에너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석유 한 번 넣으면 그거 갖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 네, 어?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뭐야? 불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얘기 다시 그 다음 때에 나오는데 이거 계속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48쪽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녹색 식물에 녹색 식물에게 이용된 태양 에너지는 포도당을 만들어 내는데 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식물이 호흡을 하는데 우선 쓰이고 나머지는 식물이 자라는 데 쓰이지요. 이게 뭔 말이냐? 식물이 그 에너지를 그 광합성에서 녹말을 만들었어. 그럼 네. 그거는 일단 뭐에 쓰인다고? 그러면 호흡. 식물이 자라는데, 지금 당장 사는데 쓴다고. 지금 당장 사는데. 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식물이 자라는데, 식물이 자라는데, 즉 식물이 키가 크고 뭐 하는데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민준이가 지금 닭고기를 먹었어. 네, 거기서 에너지 얻었잖아. 네, 그 에너지는 지금 당장 민준이가 뭐 하는데? 사는데, 사는데. 지금 숨 쉬고 이렇게 사는데. 머리 쓰고 뭐 이렇게 사는데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네, 그 에너지가 남으면 그 남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성장하는데, 민준이가 키 크고 살찌고 이런 데 쓴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받아들인 열량, 네, 그 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열량을 뭐 하지 않으면 영양을 채워, 어? 다 쓰지 네, 않으면 그 열량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살이 찌는 거잖아. 음, 그래갖고 네, 이제 살이 안 찌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 하나는 먹는 운동, 거 하는 거야. 네, 먹는 거를 적게 먹, 적게 먹으면 열량을 조금 받아들여야지. 아니면 음, 그걸 다 뭐 해야 돼? 그 열량을 운동해야, 다 태워야지. 어? 음, 그게 꼭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민준이가 하고 있는 공부하는 것도 잠자는 아, 것도 다 사실 우리가 뭐야? 칼로, 에너지를 다 쓰는 거라. 음, 우리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를 늘 유지해야 되잖아. 네, 그 더 밖에 날이 뜨거워지면 차갑게 해야 되는 거고, 음, 밖이 추우면 이걸 뜨겁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네, 다 뭘 쓰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에너,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깥 덥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도를 유지하려면 뭘 켜야 돼? 히터. 에어컨. 여름에 히터 켜. 너는 여름에. 에어컨 켜갖고 우리가 그 온도를 유지하잖아. 네. 또 겨울에는 바깥 추운데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 보일러. 오일로 히터를 틀어갖고 이 온도를 유지하잖아. 그러면 에어컨 키는 비용, 전기 비용. 여기 히터 키는 전기 비용. 다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드는 거잖아, 어차피. 네. 그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 우리 몸도. 우리 몸도 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이 바깥이 더우면 우리 몸 안에 에어컨을 키는 거고, 아, 바깥이 추우면 우리 몸 안에 히터를 켜는 거고, 이게 다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머릿속 생각하는 거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음, 근데 그 에너지를 쓰고도 남은 게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저장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키가 크거나 살이 찌거나 몸이 자라는 데 쓰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래된 식물일수록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느립니다. 거의 다 자란 식물은 광합성의 에너지를 거의 다 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막 자라날 때 쓰는 어떤 그런 부분과 다 컸을 때 이게 쓰는 부분들이 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 책이 계속 그 생태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뒷부분 뭐 도시 생태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까 말했듯이 생태학을 생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사회현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또 이렇게 이 책이 하려고 있는 거라서 물론 민준이가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의 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민준이가 잘 보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주에는 책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책 알아? 아, 이문열 지, 의 소설책. 우리들의 아, 일그러진 영웅이고 아마 네. 여러분 부모님도 아실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책은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 유대 음,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인데 그 책 가지고 스텐셀러야 계속 팔리고 있는. 그래서 네. 다음 주에 그 책 갖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